이제 회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진법은 동의보감 진행문에 소개된 침샘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이 침샘은 입속에 세 쌍이 있는데 귀밑샘, 그리고 혀밑샘, 턱밑샘, 이렇게 귀밑샘, 턱밑샘, 그리고 혀밑샘, 이렇게 세 가지 침샘이 있고요. 이것은 침을 분비할 수 있는 그러한 샘이 되겠고, 입천장에 약 100개의 작은 침샘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1.5리터의 침을 분비하고 갱년기가 되면 여러가지 침의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장이나 몸에 열이 습게 되면 이 침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마르면서 진액이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회진법은 이러한 작은 침샘들을 자극해가지고 이제 입안에 침이 고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입천장을 해서 아래로 잇몸 구석구석 혀를 휘둘러서 침이 고이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일간에서는 입천장에다가 1에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숫자로 쓰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회진법은 혀를 사용하기 때문에 혀끝에서 항문까지 이 소화관 길이가 9m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9m에 달하는 그 소화관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소화 기능과 배변 기능이 활성화가 되겠죠. 왜냐면 이 소화관 안에는 이 배변을 담당하는 대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배변 기능도 활성화가 되고, 자, 침이 고이게 되는데 이 침은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어서 소화 기능을 촉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아밀라제는 녹말을 이당류로 이렇게 분해시키는 그러한 효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당류를 다시 단당류로 바꿔서 포도당으로 만들어 갖고 우리 몸에서 사용 가능한 그러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열이 있어 가지고 혀가 붉어지고 혀가 막 갈라지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열이 있으면. 그리고 입안이 마르는 증상을 완화해서 진액을 공급해 가지고 음의 기운을 도와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진법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입천장은 이제 종이로 생각하고 혀는 붓으로 생각해가지고 1부터 100까지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인후부 쪽에서부터 앞니 쪽으로 혀를 당겨야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고, 최대한 크게 천천히 쓰면서 침이 고이면 천천히 침을 삼키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러한 회진법은 하루에 3회 이상, 처음에는 한번 1에서 100까지 쓰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2주 이상 정도 지나게 되면 한 7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달 정도만 해도 입안이 편안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치법입니다. 고치법은 이와 이를 가볍게 부딪혀서 잇몸을 자극해가지고 치아에 뻗어있는 신경과 혈관의 혈액순환을 자극해가지고 치아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씻기 동작을 하는데 씻기 동작에는 136개의 근육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체 근육이 600여 개인데 거의 씹기 한 동작으로 6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근육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육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귀밑샘에는 파로틴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가 돼서 그래서 조직의 발육과 영향을 주고 뼈의 건강을 도움을 주고 노화를 방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혈구수를 증가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당을 떨어뜨려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러한 노화 방지를 하는데 효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도가경전들을 정리하여 엮은 운급 7첨이라고 하는 경전에 실려있는 고치법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동의보감에 있는 것이고요. 이제 수면을 마치고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가부자나 양반 자세로 편안하게 침상에 앉아서 양손은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한 다음에 무릎에 가까운 허벅지에 올려놓고 눈을 지그시 감고
혀는 가볍게 입천장에 닿게 합니다. 그리고 허리는 곧게 펴고 마음으로 몸 전체의 모습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것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니와 윗니를 딱딱 소리가 나게 부딪혀서 한 번에 보통 한 36번 정도 마음속으로 세워가면서 부딪히는 겁니다. 자, 이런 숫자세 이런 것은 집중을 하기 위한 명상의 한 방편으로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복식호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식호흡은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즉 횡격막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내쉬는 숨이 마시는 숨보다 2배 정도 길도록 30분 정도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또는 자기 나이 10배 정도 되게 연습하면 좋고요. 자, 그래서 이 복식호흡을 할 때 마시는 숨에서는 횡격막이 수축이 돼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외늑간근, 그러니까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외늑간근을 얘기해요. 외늑간근이 팽창을 하면서 흉부를 그러니까 넓혀줘요. 그러면 폐는 이 안에 있으니까 폐가 아래로 내려가고 양옆으로 벌어지고 하니까 용적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용적이 늘어나면 이때 숨이 들어오는데, 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그 폐를 확장을 시키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 숨의 양, 공기양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폐활량이 늘어나는 거죠. 내쉴 때는 이 수축된 횡격막이 이완이 되면서 위로 올려 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폐 안에 들어있는 공기들을 밀어내죠. 그 다음에 외늑간근, 수축되어 있던 외늑간간이 또 이완이 되면서 폐가 다시 오그러들면서 이제 내부압을 이제 올려가지고 그 폐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신경 분포는 이제 호흡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내 연수, 요것이 바로 호흡의 중추라고 해부생리학 때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요가 호흡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또 실습, 수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가 호흡은 3단계 호흡을 하는 겁니다. 1단계는 조금 전에 했던 횡격막 호흡입니다. 복식호흡. 배가 나오면서 아랫배 부분을 공기로 채우고, 2단계 호흡은 늑골을 넓혀서 폐의 중간 부분을 공기로 채우는 겁니다. 이 늑골 호흡이죠. 자, 폐의 아랫부분을 내려서 횡격막을 내려서, 그리고 또 흉곽을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부 압력을 떨어켜서 숨이 많이 들어오게끔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쇄골근과 사각근, 흉쇄유돌근, 이 위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폐 꼭대기, 이 부분. 이거를 목 주변 근육을 위로 끌어올려서 폐 꼭대기를 다시 확장을 시켜가지고 공기가 유입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깨 호흡이라고도 하고 쇄골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내쉴 때는 반대로 쇄골 호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늑골 호흡하고, 그 다음에 횡격막 호흡을 해서 반대로 내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우듯 폐의 하부와 중간, 상부를 공기로 채워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요가 호흡 수련은 폐활량을 늘려줘서 기운을 나게 하고, 기운이 나면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폐의 총 용량은 6000cc인데 이 예비용조까지 합쳐서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숨각복에 활동할 때에는 4800cc 정도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 호흡할 때는 500cc 정도만 공기가 드나들면서 사용이 되고요. 여기서 힘든 일을 하거나 또는 운동을 해서 그 산소가 많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예비용족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기 위한 예비용족을 3100cc, 그리고 내쉬기 위한 예비용족을 1200cc를 둬서 한 4800cc 정도까지 그 폐활량이 숨을 들여 마실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0cc는 이제 남아있는 잔기량입니다. 폐에. 자, 이 요가 호흡 수련 방법에 대해서는 이 사실상 굉장히 기술적인, 그리고 몸이 이러한 요가 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다 같이